네, 한미 국방장관들이 오늘 서울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안보 도발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논의했는데 관련된 얘기를 양욱 연구위원과 같이 논의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국방장관이 서울에 왔는데 그동안 박 대통령이 베이징 갔을 때 여러 가지 사열 모습을 많이 봤는데 우리도 우리 나름 방식의 작은 규모의 사열이 있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관이 방문을 하게 되면은 네. 보통 이렇게 그 의장대가 준비를 해가지고 해서 네. 보여주는 모습들이 네. 이제 나옵니다. 네. 보시면은 지금 이제 양국 장관들이 서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선임 군사 보좌관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네. 스태프들이 이제 같이 하게 됩니다. 여기가 국방부 합참 앞쪽이죠? 예, 국방부 건물 바로 앞쪽에 이렇게 정문 쪽입니다. 이쪽에서 네. 이렇게 이제 앞쪽에 보면 이제 연명장처럼 되어 있는데 이쪽을 네. 이제 지금 사열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국산 현대 자동차를 개조한 것 같은데 조금 예. 특이한 모양의 자동차에 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렇게 이 열병식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무게차, 이렇게 뚜껑이 없는 차량을 통해서 이렇게 이 장병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네. 예, 일단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만큼 한미 안보 동맹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이런 네. 부분들을 보여주는 어떤 이제 방증이라고 하겠습니다. 현대식 유니폼을 입은 장병들이 도열한 가운데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그 앞을 지나면서 사열하고 있는 거고요. 약간 복장이 다른 것도 오른쪽에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예전에 보면 이제 네. 조선 시절에 우리 군관들의 모습들을 이제 상징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같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니까 전통 악기가 등장하는 뭐라 그래야 되냐? 태평소나 이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군악대의 네. 과거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런 사열을 마친 후에 한미 국방장관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 동맹의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몇 가지 합의를 내놨는데 예. 먼저 새로운 게 좀 등장했습니다. 예. 알파벳 D가 4개나 있네요. 4D 예, 작전. 예. 어떤 겁니까? 4D 작전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동안 북한의 어떤 위협에 대해서 네. 맞춤형 억지 전략 이런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 맞춤 억제 전략이 구체화된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디텍트, 탐지하는 것은 북한의 어떤 미사일을 쏘거나 이제 움직이거나 하는 차량이 이동한다, 혹은 미사일 발사 징후가 있다 하면은 정찰기나 인공위성을 통해서 탐지를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디스럽트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이러한 이 발사의 지령을 내리는 네. 지휘소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 시설에 대한 공격을 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 디스트로이 파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 원점들, 이런 네. 원점을 부수는 모습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지상에 있는 미사일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순항 미사일이나 안 그러면 이제 공군기가 이제 정밀을 타격을 하게 되고요. 방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의 미사일이 날아온다. 네. 그때 이걸 공중에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소위 얘기하는 미사일 방어가 작동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디펜스가 되겠습니다. 알파벳 D가 Detect, Disrupt, Destroy, Defense, D가 4개 나온 방식을 어쨌건 출동 방어를 한다는 건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할 것이냐 관련해서 또 논의가 있었는데. 예.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행사하던 그 전시 군사 작전권을 우리가 넘겨받는 것을 일단 무기한 연기하는 듯한 발표가 나왔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상은 그래 보이는데 이게 네. 지금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군의 한계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국방력을 건설을 했는데 왜 자주국방 못하냐 이런 얘기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네. 한국군이 주요한 능력을 완전히 가질 때까지 전환을 하겠다. 근데 이 주요한 능력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뭐죠, 이게? 북한이 대한민국을 미사일로 공격을 할 때 네. 이때 이것을 사전에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거기에 대해서 반격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건데 네. 우리가 좀 그게 부족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북한이 굉장히 많은 방사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방사포에 해당하는 우리의 다연장 로켓이 네. 숫자가 부족합니다. 네. 결국 미국이 지금 거기에 있는 1개 대대를 증강을 시켜가지고 해서 네. 이런 부분들을 지금 보존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전반적으로 이런 공격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의 많은 자산들이 좀 더 필요한데 지금 우리가 KF-X니 뭐니 하면서 지금 진행이 안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국이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근본적인 의문을 하나 갖고 있는 게요. 전시작전권을 넘겨받기로 한 걸 노무현 대통령 때 부시 대통령과 합의했습니다. 예. 그 후에 제가 수도 없이 봤는데 우리의 국방장관인 합참의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전시작전권 넘겨받는 거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면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를 수도 없이 반복했거든요. 근데 이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당시에 아마도 북핵에 대한 판단이 네. 조금은 좀 약간 아니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결국은 지금 우리가 모든 이
이 소위 전자권을 넘겨받는 이 시간을 네. 전부 뒤로 밀어버리는 것은 네. 북한이 갖고 있는 핵 능력이 네. 애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나 지대하다.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부족하다. 네. 이런 위기감에 결국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있었던 한미 국방장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양욱 국방안보 포럼의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